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양쪽에 상가들이 쭉 있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좁은 도로죠.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학생이 뛰어나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갑자기 학생이 뛰어듭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차 사이에서 애가 갑자기 뛰어났어요. 학생이 빨리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학생이 제 자동차 바퀴에 부딪히면서 발을 다쳤는데요.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강력이었습니다. 전 잘못 없어요. 이런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보험사 측은 불박차의 보험사죠. 이런 사고 100대 0은 없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는 치료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과실비율 따져서 그때 치료비 말고 다른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치료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내년에 보험료 할증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사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인지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하죠. 속도는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올 때 학생이 나올 때 브레이크를 바로 잡아보지만 그러나 바로 멈출 수는 없어요. 시속 10km로 가더라도 그래도 자동차가 한 2m는 가야 쓰죠. 시속 20km로 가면 5m는 가야 씁니다. 불박차가 어디서 서는지 보시죠. 이때 학생이 나오고요. 네, 한 2m 정도 가서 멈추죠. 결국은 한 2m 또는 3m. 그 바로 멈춘 거예요. 불박차로선 최선을 다해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뛰어들었어요.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멈췄지만 학생 발이 앞바퀴에 밟히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도저히 멈출 수 없었고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고 학생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났으니까 그것도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났으니까 학생의 100% 잘못일까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맞네, 그렇네, 자동차 운전자가 더 이상 어떡하라고, 과속한 것도 아니잖아, 천천히 가고 있었고 학생이 나오면서 바로 멈췄잖아, 더 이상 어떻게, 저건 학생의 100%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미리 조심했어야 됩니다. 미리 조심하는 거. 속도를 지금보다 더 줄였어야 될까요? 속도는 지금 정도면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 있죠. 내 마음속으로 만약에 저 사이에서 사람이 나온다면 나는 바로 멈춰야지. 그런 마음으로 미리 대비를 한다면 발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엑셀레이터를 가더라도 가볍게 밟아주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좀 잡아주다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멈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 블랙박스 없을 때 이면도로를 건너다 사고 당했을 때 피해자가 실을 15 내지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약 20에서 30%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뛰어나왔어요. 뛰어났기 때문에 다시 1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법원에 간다면 판사들은
블랙박스 없었을 때의 그 과실 기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서는 그곳은 양쪽에 상가가 있고 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게 약 70% 또는 60%, 보행자에게 30 내지 40% 잘못이 있다고 판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약 6천여 건의 소송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이번 사고는 보행자에게 30 내지 40, 자동차에게 60 내지 70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법원의 관행, 법원에서 여태까지 과실을 얼마로 본다라는 그런 관행과 별도로 이제는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저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더 커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자동차의 잘못보다는 무단횡단자의 잘못, 차들 때문에 안 보였었는데 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자동차 잘못보다는 더 크게 평가되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60 내지 70%가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이 복잡합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길, 원주, 충주로 가는 길입니다. 두 개의 차로인데요. 불박차는 오른쪽 두 번째 차로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 차로를 가던 차가 갑자기 불박차한테 달려듭니다. 불박차는 핸들을 털어갖고 오른쪽으로 피했는데 결국은 전복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차랑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죠. 앞차를 따라갑니다. 앞차는 첫 번째 차로 가고 있고 불박차는 두 번째 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고 피하면서 아이고 상대차 그냥 갔어요. 본인도 그냥 갔어요. 근데 불박차 앞으로 끼어들었던 차는 그 다음날 찾았습니다. 모닝차는 못 찾았어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찾긴 찾았는데 그 차의 보험사는 우리랑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 비접촉 사고다.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다. 잘해줘도 70대 30이다. 그 이상은 못한다. 모닝을 찾으면 100대 0 해주겠다. 근데 모닝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비접촉이기 때문에 60대 40, 70대 30일까요? 그리고 모닝을 찾아야만 100대 0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비접촉일 때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60대 40 내지 70대 30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2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 상대차는 마치 왼쪽 저쪽으로 들어갈 듯 하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로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박차 정상, 상대차 정상. 아직까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데 깜빡이 켜지 않고 그냥 쑥 들어와요. 차로 변경할 때는 미리 깜빡이를 켜야 되죠. 상대차 끝부분이랑 불박차 앞부분이랑 거의 나란히 될 무렵 상대차가 좀 더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란히 됐다는 것은 상대차가 불박차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졌다는 거죠.
곧 불박차가 이렇게 해서 나란히 될 무렵에 쑥 들어와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저렇게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나요? 불박차는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까부터 있었는데 상대차 못 보고 쑥 들어온 겁니다. 불박차가 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이받았겠죠. 들이받았으면 거의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들이받쳤으면 100대 0이죠. 근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해서 왼쪽 차랑 부딪히지 않고 불박차 혼자 전복된 겁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비접촉 사고도 100대 0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사는 비접촉은 60대 40, 70대 30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안 피했으면 부딪혔을 사고, 그럴 때는 100대 0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됩니다. 검은 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너무나 갑자기 역주행에 들어온 차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렇다면 검은 차도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한 걸까요? 하지만 모닝차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온 걸까요? 갑자기 역주행해 온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저 멀리 보입니다. 보일 때 언젠가 보죠. 아직 이때는 상대차가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요. 넘어오기 전에 저 멀리 조그맣게 보입니다.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거리는 전봇대로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거의 200m 정도 돼 보여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을 때 저 검은 차로서는 먼저 속도를 줄이고 빵! 상향등 번쩍번쩍 하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옆으로 피해야 됩니다. 옆으로 피할 때 너무나 가까이서 갑자기 보였다면 커브길을 딱 도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오른쪽 핸들을 틀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저 멀리 보여요. 따라서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틀지 않았어도 돼요. 저 멀리 차가 오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을 확인하고 깜빡이 켜고 그러면서 들어갔어야 되죠. 또는 급해서 깜빡이는 못 킨다 하더라도 오른쪽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들어갔어야 되죠. 커브길에서 바로 나타났으면 검은 차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고 역주행차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m보다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한 150m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저쪽 차도 대비를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중으로 여겨집니다. 둘이 서로 봤으면 속도를 줄였으면 사고가 안 났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할 때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래 어쩔 수 없었네, 방법이 없었네 하겠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3, 4초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검은 차가 너무 과잉 대응한 거죠. 역주행을 저 멀리 있는데 너무 급하게 과잉 대응한 거. 그 점은 검은 차의 잘못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잘못이 전혀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하다 갑자기 들어온 차 때문에 급히 핸들을 틀어서 피했을 뿐입니다. 피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역주행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고요. 역주행한 차를 보고 너무 급하게 과잉 대응한 검은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둘이서 잘못한 겁니다. 둘이 합쳐서 100%입니다. 역주행 원인과 급하게 핸들 틀은 검은 차가 합쳐서 100, 불박차는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2차로 차들도 많지 않습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교차로의 신호등은 녹색 신호였는데요. 잘 가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갔던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 트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앞에 승합차가 서 있는 겁니다.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인데 블박차가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너무나 가까워서 피하지 못하고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는데 1차로를요. 그 앞에는 2대 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브레이크가 있고요. 제한속도는 60이네요.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잡더니 점점 더 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서 앞에 차가 왼쪽으로 갑자기 들고 2초 만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이런 왕복 4차로 도로 제한속도가 70 또는 80인 곳도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시속 60입니다. 그런데 불박차 속도가 좀 빠르네요. 불박차 속도 얼마였을까요? 영상 보시죠. 불박차가 88, 86, 87, 85, 85에서 87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60이에요.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는 아이고 제가요 저 앞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빨간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빨간불 켜진 걸로 생각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헷갈려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등은요. 직진한 차를 위한 신호등이 아니고 왼쪽에서 좌회전에 나오는 차들을 위한 신호등인데 앞차 운전자가 아마 초행길이었나 봐요. 헷갈려서 멈춘 겁니다. 제가 헷갈려서 멈춘 거 죄송합니다. 네, 저도 20% 잘못했어요. 하지만 뒷차가 앞차의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고 앞쪽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까 뒷차가 훨씬 더 잘못한 거예요. 뒷차 80, 앞차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 앞에 뭐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요. 신호등을 잘못 보다니요. 앞차가 쭉쭉 빠져줬어야죠. 빠져줬어야 될 차가 거기 서 있는 걸 누가 또 내가 생각했겠습니까? 내 앞에 가는 차도 겨우 피했어요. 들이받을 뻔했어요. 얼마나 위험하게 멈췄으면. 뒷차가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있지만 앞차가 그렇게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앞차가 오히려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고장 먹은 거 맞죠? 상대가 더 잘못됐거나 아니면 적어도 50대 50은 돼야죠.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신호등을 잘못 보고 멈춘 앞차,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뒷차,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자동차가 달릴 때 앞에 가는 차하고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죠. 앞에 차 갑자기 멈출 수도 있잖아요. 앞차가 멈추면 뒷차도 따라 멈춰야 돼요. 앞차가 왜 멈추는지 묻지 않고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뒷차가 그 뒤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안전거리 확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 제1항에 나오죠. 앞차가 멈췄을 때 뒷차가 들이받으면 뒷차가 잘못한 거예요. 앞차가 위험해서 갑자기 어떤 동물이 뛰어나거나 또는 갑자기 무단 횡단자가 있거나 또는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멈췄을 때 뒷차가 꽝 들이받았다. 그때는 뒷차의 100% 잘못입니다. 앞차는 이유가 있어서 멈췄잖아요. 근데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뒷차의 100%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차가 위험해서 멈춘 건가요? 그게 아니죠. 앞차가 신호등을 잘못 보고 멈춘 거죠.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유 없이 앞차가 멈추면 뒷차는 홀탕 먹은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바로 그거죠. 불박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앞차도 계속 갈 줄 알았죠? 게다가 교차로 신호가 녹색 신호니까 쭉 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서 있으면은 거기에 서 있을 거를 예상을 못했죠. 내 앞에 차는 겨우 피했지만 그 뒤에 가던 불박차는 차가 서 있으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고 발견했을 때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추거나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19조 4항에 19조 1항은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19조 4항은 갑자기 멈추면 뒷차한테 위험을 줄 수 있으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으니까 50대 5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차에 대한 뒷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차가 일부러 보복운전처럼 일부러 고위급제동을 했을 때는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뒷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앞차 20, 뒷차 80 정도로 봤어요. 하지만 지금 블랙박스에 의해서 어이구 저기서 멈추면 어떡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뒷차가 더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 앞차의 과실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럴 때는 앞차의 잘못이 40, 50 또는 상황에 따라서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일반 도로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만큼은 아니고요. 앞차의 잘못을 한 30에서 4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차에게 흠 잡힐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뒷차의 속도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에서 80이 넘게 달렸어요. 바로 그 부분이 불박차에게 10% 추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높지 않았으면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틀 수는 있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틀 수는 있었는데 빠르게 또 핸들을 틀지도 못한 거예요. 빠르면 핸들 틀다가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불박차 속도가 빨랐던 점, 제한 속도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박차에게 플러스 10%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는 신호등을 잘못 보고 멈춘, 이유 없이 멈춘 앞차의 잘못 30,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상당히 속도가 높았던 뒷차의 잘못을 70%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차로 중에서 3차로로 가다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오른쪽 이면도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쿵! 뭐가 튀어났을까요? 오른쪽 길 가장자리구역, 즉 보도와 불박차 사이 그 좁은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겁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고요. 우측 깜빡 켜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는데 아이쿠 오토바이가 뒤쪽 영상 같이 보시죠. 정상적으로 불박차 가고 있고요. 저 뒤에 오토바이 오고 있죠. 오토바이가 저 뒤쪽 옆으로 부르더니 아이고 이때 사고를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진행한 곳은 3차로와 인도 그 사이에 하수구 덮개 있죠? 하수구 덮개 그 위로 왔습니다. 즉 길 가장자리 구역. 오토바이는 좁으니까 통과할 수 있죠. 불박차가 천천히 가니까 오토바이가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겠지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마침 불박차가 우회전을 꺾으면서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우회전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깜빡이도 켰고요. 그리고 천천히 꺾었어요. 전 잘못 없습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오토바이 측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오토바이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불박차 오토바이를 때렸잖아요. 때린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거죠. 불박 자동차 60, 오토바이 4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연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물론 먼저 오른쪽 방향지시 등 깜빡이를 켜야 되겠죠. 깜빡이를 켜고 일반적으로 30m 전부터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깜빡이 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최대한 붙이라는 것은 그 옆으로 인도와 자동차 사이로 다른 무언가가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짝 붙이면 우회전이 될까요? 앞바퀴는 가지만 뒷바퀴가 인도통에 걸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 1m 정도 공간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돌 수 있습니다. 차가 더 크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불박차는 오른쪽 공간 불과 한 1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인 것이다. 안심하고 우회전 시도했는데요.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죠? 바로 여기.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이때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수구 덮개 그게 간격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6, 70cm 정도 돼 보이죠?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공간 대략 1m보다는 더 넓어 보입니다. 제일 바깥 차로는 일반 차로보다 좀 더 넓죠. 일반적으로 1차로, 2차로는 3m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바깥 차로는 4m 또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불박차가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붙었다 싶지만 우회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이 1m보다는 좀 더 돼 보입니다. 불박차가 우회전하지 않고 똑바로 갔으면 오토바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토바이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지 말았어야지. 그 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불박차의 잘못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오른쪽으로 한번 봤어야지. 왜 안 봤느냐. 따라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게 바로 오토바이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토바이도 차다. 차 중에서도 자동차와 동급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다 포함되는데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빠르죠. 그래서 자동차와 동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급일까요? 차로를 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앞에 자동차가 가고 있으면 오토바이는 뒤에 가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3차로를 가고 있는데 3차로 오른쪽으로 오토바이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는 갈 수 있어요. 자전거는 작잖아요. 오토바이보다 작고 느리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는 자동차 오른쪽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지나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3차로에 자동차가 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도 3차로 뒤에 점잖게 자동차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토바이가 앞에 가는 불박차가 천천히 가니까 앞차보다 먼저 가려고 오른쪽 공간을 먼저 가려고 튀어나온 거죠. 앞차보다 먼저 가는 거 뭐에 해당되나요? 추월입니다. 앞지르기 추월할 때는 왼쪽으로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박차는 3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서 옆에 공간이 조금 있지만 여기로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없어. 경차도 못 들어와. 안심하고 우회전 꺾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토바이는 갈 수 없는 곳을 달려온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갈 수 없는 곳을 빠르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했던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남는 것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첫째는 오른쪽으로 자전거는 다닐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기 위해서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뒤에서 자전거가 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다니면 안 되지만 택배,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 가끔 그쪽으로 다니죠. 따라서 우회전 꺾기 전에 혹시 자전거가 오나 안 오나 또는 오토바이가 오나 안 오나 오른쪽을 한 번 더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붙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불박차에게도 20 내지 30%는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고
오토바이 잘못이 70 내지 80, 불박차 잘못 20 내지 30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멈췄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서 앞차가 출발하고요. 그 뒤에 있던 불박차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자전거 도로 위에 서 있던 차가 슬그머니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볍게 부딪히는데요. 그런데 가벼운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신호등 빨간불이죠. 신호 바뀌었습니다. 앞차 출발하고요. 불박차 움직이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조금 머리 밀더니 아이고 미쳤네요. 그런데 저 차 계속 밀더니 계속 밀고 아이고 처음 사고는 별게 아니었어요. 불박차 막 출발하는 중이고 상대차 오른쪽에 섰다가 막 출발하는 중이고 나오는 중이고요. 아주 가벼운 사고였는데 상대차 운전자가 당황했나 봐요. 엑셀레이터를 계속 힘있게 밟는 바람에 불박차 서 있는데 브레이크 밟고 서 있는 불박차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중앙선 넘어갔고 맞은편에 서 있던 트럭과 정면을 부딪히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정상적으로 출발하는데 그 차가 슬그머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상대차 들어오는 게 미리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는 내가 살짝 꺾었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양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쑥 들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끼어든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둘 다 잘못했어요. 쌍방과실입니다. 그리고 쌍방과실 때문에 내가 당황해서 엑셀레이터 밟아서 2차 사고까지 이어졌어요. 2차 사고도 역시 똑같이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1차 사고 불박차 출발하다가 옆으로 들어오는 차랑 부딪혔을 때 그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만일 쌍방과실이라면 그 쌍방과실의 과실 비율이 그대로 2차 사고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2차 사고는 상대차의 100% 잘못일까요? 먼저 1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내가 정상적으로 출발하는데 거기서 쑥 들어왔으니까 상대 100%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는 불박차가 저한테 양보해 주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요. 과연 불박차는 양보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불박차가 언제 출발했는지 그리고 과연 상대차 운전자가 양보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일 때부터 상대차는 깜빡이 켜고요. 바퀴가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저만큼 틀어져 있는 것은 불박차 운전자 눈에 안 보이겠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출발합니다. 상대가 조금 들어올라 그럴 때 이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앞차가 출발하고 불박차 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나 보시겠습니다. 앞차가 신호 바뀌고 막 출발하죠. 이때부터 1초, 2초, 3초, 4초. 실질적으로는 약 3초 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상대차는 꺾어 들어올 때 불박차가 아직까지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앞차가 출발했을 때 바로 뒤따라 출발했으면은 상대차가 못 들어왔을 거예요. 상대차 핸들이 막 꺾었을 때 편한 말로 하면 좀 간을 본다 그럴까요? 내가 꺾으면 양보해주나 안 해주나? 앞차가 출발하고 뒤차가 따라 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초? 2초면 차가 바로 갈 수 있죠. 앞에 신호등 바뀌는 거 보고 앞차 출발하고 뒤차도 출발하고 2초 만에 뒤차가 움직였더라면 상대차가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빠르면 1초고 늦으면 2초고 그런데 불박차가 약 3초 정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불박차 운전자가 잠깐 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찾고 있었거나 그래서 앞차 가는 걸 뒤늦게 보고 출발하는데 그때 오른쪽에 들어온 겁니다. 상대차가 이만 꺾고 들어왔을 때 불박차가 앞을 잘 봤으면은 빵빵 들어오지 마세요 해줄 수 있었죠. 그런데 불박차는 앞차 출발하는 것을 늦게 보고 앞차만 따라 출발하다가 오른쪽에 들어오는 차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불박차의 일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차가 그 좁은 공간 들어오려고 한 거 그것은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죠. 비록 불박차가 빨리 출발하지 않아서 상대차에게 양보해 주는 듯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때 끼어들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눈을 마주쳤어야죠. 불박차 운전자가 눈을 마주치고 죄송합니다 라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빵 제가 들어갑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양보해 주는 거로 착각한 거죠. 그것은 상대차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차 끼어드는 차가 70 내지 80, 불박차가 20 내지 30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는 가벼워요. 살짝 스크래치 나는 정도, 살짝 찌그러지는 정도 그랬는데 2차 사고가 더 컸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는 바람에 불박차의 앞에 범퍼가 뜯어졌어요. 영상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앞에 범퍼를 완전히 뜯고 앞에 범퍼를 완전히 뜯을 정도로 세게 밀면서 그리고 계속 나가고 건너편에 트럭과 부딪혔는데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까지 불박차가 20 내지 30%의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부딪혔을 때 거기로 끝났어야죠. 그 다음에 엑셀을 계속 밟은 거. 일반적인 운전자는 그렇지 않죠. 과실 비율은 일반적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일어났던 경미한 사고, 그건 상대차 70 내지 80, 불박차 20 내지 30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인정돼서는 안 되고 당황해서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았던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